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유니티 레트로 게임에서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6장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닷지 플레이어라는 이런 게임을 하나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씬 구성하고 두 번째 이제 카메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제작하고 플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했는지 입력 감지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게임이 많이 하고 그랬을 때 뭔가 이펙트 뭔가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플레이어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망 처리까지 해보면서 여러분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제작에서 첫 번째 매트리얼 플레이어 조작 업데이트 메서드 인풋 입력 감지 메서드 입력 매니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플레이어를 생성하고 플레이어가 공간을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서 사방에 벽이 막혀 있으며 플레이어가 그 안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루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이름을 닷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프로그램이 나왔죠. 이렇게 윈도우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지금 이렇게 뭐예요? 유니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유니티 프로그램 나온 것에서 여러분은 그 큐브를 만들고 플랜 땅 만들고 3D 오브젝트에서 플랜을 만들어서 이런 땅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처럼 먼저 여기 더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 플랜을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위에 큐브를 만들어 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어떤 오브젝트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인스펙트 창에서 트랜스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객체를 어떻게 움직이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다른 건 다 그대로 냅두시고요. 스케일만 이렇게 212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스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3D 오브젝트 누르시고 평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면 눌러진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단지 스케일만 변경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바닥의 크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의 크기를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변경된 바닥을 색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색칠은 유니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컬러를 입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의 컬러는 머트리얼이라는 객체를 머트리얼이라는 것을 입혀서 색을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터리얼은 쉐이더와 텍스처가 합쳐진 그런 게 머터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픽셀 컬러를 결정하는데 쉐이더는 주어진 입력에 따라 픽셀의 최종 컬러를 결정하는 코드고요. 텍스처는 표면에 입히는 이미지 파일이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감, 빛, 굴절 이런 효과 모든 것이 들어있을 때는
세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처는 단지 이미지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여기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죠? 그래서 텍스처가 이렇게 사람 텍스처를 딱 그려놓고 이 텍스처에다가 색을 이렇게 입혔어요.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머터리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머터리얼 만들고 플랜 게임 오브젝트에 색을 입히겠습니다. 무슨 색을 입히죠? 컬러 창에서 색을 입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여기를 반드시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머터리얼을 만들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생성 머터리얼 이렇게 그 생성 머터리얼을 하시면 이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화면 상단에 뭐가 있냐면 알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베도. 그래서 알베도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터리얼에 알베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알베도 색을 여러분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알베도의 색을 여러분이 무엇을 칠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초록색을 칠했습니다. 칠한 것을 이렇게 그냥 가지고만 세요. 이렇게 끌고만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에 이 색깔, 머터리얼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플랜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 머터리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랜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컬러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게임 도중 플레이어가 바닥을 벗어날 수 없도록 플랜 게임 오브젝트 상단에 벽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벽은 큐브로 만들고요. WILL 이라고 쓰시고요. where이라고 쓰시고 그 포지션과 스케일 값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부터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에 큐브 넣어주시고요. 큐브 넣어줬나요? 넣어줬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크기는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포지션이 나오죠. 포지션은 여기만 0.5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는 20 이렇게 하면 이 끝에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V를 누르시고 이렇게 맞추시는 것이면은 이렇게 정확히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죠. V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이 끝에가 맞춰졌죠? Alt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Ctrl D Ctrl D는 뭐예요? 복사죠? 그리고 나서 V 누르고 이렇게 가져오면 정확히 여기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Ctrl 누르고 두 개 선택하고 Ctrl D 그리고 여기가 90 해볼까요? 90하면 이렇게 됐죠? V 누르고 Ctrl Z
V 누르고 V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V 누르고 V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딱 될 거예요. V를 누르면 이렇게 딱 모퉁이가 정확히 스냅샷으로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생성된 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밑에 거 하고 두 번째 이것을 만들었죠. 그 다음 위치를 포지션해서 이렇게 10으로 정확히 줘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V 눌려서 수정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모양을 여러분이 다 만드신 상태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뭐 컨트롤 D에서 V 누르고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벽 끝허리가 정확히 안 이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여러분이 자꾸 해보면서 직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레벨을 구성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아래에 모아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빈 오브젝트 하나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이 빈 오브젝트에 그 값을 리셋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하고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여기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에 값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값만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 회전, 스케일 값이 이렇게 제가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과 회전 스케일 값을 다 똑같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똑같이 바꿨죠?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는 이거 두 개만 썼어요. 지금 세팅을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이렇게 세팅했던 거고요. 그 다음 유니티의 플레이 모드에서 여러분 소스를 가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든 것을 레벨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레벨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기 빈 오브젝트를 이름을 레벨로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냥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이걸 이렇게 잡고 그냥 끌고 이렇게 끌고 오면은 개치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개치 구조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은 하이라키 창에서 Shift 클릭으로 모두 선택하고 게임 오브젝트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것을 끌고만 오면 이런 모양이 여러분하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여러분이 여기 자식 리스트를 펼치거나 접기를 누르면 자식 리스트가 보이고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여러분이 카메라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플레이 누르려겠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카메라의 크기를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나타날 수 있죠. 2 곱하기 3을 해놓고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 카메라 해서 모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카메라를 여러분이 크기를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이 로테이션에서 X의 값을 60으로 조금 바꿔주시고 Y를 조금 더 높이고 Z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시고요. 메인 카메라 클릭해 주시고 메인 카메라에 Y는 얼마나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 부분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부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15 여기는 60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이 카메라를 세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세팅을 여러분 이렇게 60 이 회전값에 의해서 높이 값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 X와 회전값 Y와 X의 회전값을 주고 이렇게 카메라를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보이는 화면이 있어요. 보이는 화면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카메라의 백그라운드예요.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메인 카메라 하시고 여기 보면 스카이박스를 단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색을 이렇게 조금 바꾸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여기 플러그 지우기하고 배경하고 이렇게 두 개만 바꾸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이런 카메라에 보이는 이런 바탕의 색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까지 세팅을 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어떤 걸로 만들 것이냐, 지금 현재는 그 파란 캡슐 모양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상하 좌우 WASD 키로 움직일 수 있고요. 타단에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이런 플레이어 자체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는 게임을 만드실 때 캐릭터 자체를 막 멋있게 그런 거 하는 것보다요.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이렇게 다른 것으로 교체해도 돼요. 이번엔 저희들은 뭘로 만들 것이냐. 큐브, 캡슐로 오브젝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플레이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게임 오브젝트 캡슐, 그래서 캡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캡슐이 플레이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틀리면 전혀 안 되니까 대소문자도 정확히 맞춰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포지션에서 이게 보시면 1 정도 위로 올려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이걸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그걸 느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고 V 누르고요. 이렇게 V 누르고 이동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여기 0.5가 나왔는데 1 정도 0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 가운데 플레이어가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개체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컬러라고 그 매테리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빈 오브젝트 누르시고 3D 오브젝트 누르시고 캡슐 눌려서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 플레이어 컬러를 지금 현재는 흰색이에요. 그러면은 매테리얼이 있는데 생성해서 머티리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플레이어 컬러라고 하시고 이거는 뭐였죠? 어떤 컬러였죠? 여러분이 생각나죠? 플랜 컬러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컬러를 어떤 것으로 만들까요? 물론 여러분이 플레이어 컬러도 무조건 뭐죠? 알베도에서 여러분이 바꿨다는 것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알베도에서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노란색에 플레이 컬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플레이어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컬러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컬러는 여러분이 어디서 바꿨죠? 여기 오른쪽에 알베도라는 곳에 가시면 이 컬러가 RGB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RGB 컬러로 여러분이 바꾸시면 0, 100, 164 이렇게 해서 RGB 컬러가 바꿔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캡슐로 우리 게임에서는 만들어졌는데 저는 노란색 캡슐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제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그를 잡아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오브젝트를 잡아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랑 할게 되는 플레이어 자체가
태그를 잡아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인스펙터, 즉 속성창에 가보시면 플레이어가 태그를 이렇게 드롭다운 하면은 이거는 플레이어라는 태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플레이어 클릭하시고 여기 태그 나오면은 플레이어란 태그를 여기서 클릭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클릭해 주시면 이 태그를 앞으로 플레이어 태그를 찾아라 그랬을 때 플레이어 태그를 바로 찾아서 여러분하고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태그를 바꿀 때 이렇게 바꾸는 거나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게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라는 것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리지드 바디다. 리지드 바디에서는 여러분이 쓸 때는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컴포넌트는 add 컴포넌트로 해서 리지드 바디를 선택해서 해주라.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플레이어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플레이어에 대한 것을 하시고 화면의 제일 밑에로 내려가 보시면 컴포넌트 추가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추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컴포넌트 추가해서 RI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를 눌러주시면 리지드 바디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지드 바디까지 추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